유독 너무 막 키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신나게 뛰어노느라고 마지막에 막 급해서 엄마 해서 화장실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꼭 방광염에 걸립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지를 않으면 이게 방광염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오늘도 강의실입니다. 표진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자아이들 생식기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오늘은 추가로 강의를 한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여자아이를 기를 때 특별히 생길 수 있는 질병들 알고 계시면 꼭 좋은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제일 먼저 우리 여자아이가 딱 태어나면 사실은 신생아실이나 조리원 같은 데서 확인이 보통은 되는데 혹시라도 놓쳤을 때 집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소음순 유착입니다. 요게 생각보다 꽤 빈도수가 많은데 집에서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순 유착이 어떤 질병이냐면 여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도 성기 구조가 제일 겉에는 이렇게 대음순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약간 좁게 가지고 너클거리면서 소음순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음순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버려 가지고 여기가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끝에만 여기만 살짝만 이렇게 벌어져 있고 다시 쭉 막혀 있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생긴 게 이게 맞나 하고서 대음순을 살짝 벌려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소음순이 벌어져야 되는데 소음순이 벌어지지를 않고 구멍이 조그만하게만 나 있거나 아예 막혀 있거나 이러면 소음순 유착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겁니다. 요 소음순 유착이 있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사실 요 안으로 소변이 그냥 잘 볼 수도 있는데 완전 막혀 있으면 소변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구멍이 조그만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커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하면 이게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소변이 막 다른 데로 새서 튀기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소음순 유착 부분을 투둑투둑 찢어줘가지고 원래의 소음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치료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는 근데 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제나 아니면은 그 스테로이드제 같은 그 로션을 연고로 처방받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받는 이유가 이게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찍게 되면 아이가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피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여기다 발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마사지를 쑥 해주고 내일도 해주고 요거를 천천히 매일같이 해주시다 보면 이게 점점 여기가 트어지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피부를 좀 얇아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원래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 얇아지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바르다 보면 여기가 피부 살이 점점 옅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잘 트어지게 되고 드드드드 트어지면서 완전 정상까지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벌어지게 뭐 한 달, 두 달 과정을 거쳐서 매일같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여기 발라줘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가 첫 번째 치료. 보통 리도믹스 같은 거 처방 많이 하거든요. 리도믹스를 아무리 발라도 아이가 도저히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좀 외과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병원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진짜 인위적으로 메스나 아니면은 뭐 그냥 면봉 같은 걸로라도 병원에서 근데 꼭 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기 벌어지게끔 두두두두둑 뜯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요 스테로이드 연고로 리도믹스 같은 거 여기다 마사지 매일같이 해주면 보통은 잘 벌어집니다. 한 달에도 안 벌어진다 싶으면 요건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여성 아이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산부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산부인과 병원에 우리 아이가 소음순 유착이 있는데 가서 요거 조금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은 오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자아이들이 조금 크게 되면은 특히나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을 때 잘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아이 방광염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방광염이 걸릴까요? 방광염은 원래도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잘 걸립니다. 여성 어른도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이제 성기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성기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여자는 반면에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금방 감염균들이 바깥에 성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월등히 많은 게 방광염
방광염인데 특별히 많은 게 이게 한 3세에서 한 5세 아이들이 이상하게 더 크면 잘 안 생기고 딱 요때 아이들이 방광염이 보통 많이 생깁니다. 이 방광염의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 빈뇨. 소변을 갔다 왔는데 좀 이따 10분 있으면 또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소변 검사해보면 방광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가 배뇨통입니다. 배뇨통은 소변을 볼 때 아파하는 거를 말하는데 아이가 이제 소변 볼 때 막 울고 울다 보니까 안 보려고 막 참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방광염 증상입니다. 어른 여자들은 이제 세 번째로 방광염 있을 때 잔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뇨감, 뭐 잔뇨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고 나서도 이제 남아있는 느낌이 강한 거죠. 사실은 여자아이들은 이런 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가 따끔거린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소변을 자주 본다 그래서 옵니다. 이거 두 개가 다 생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소아청소년과에 오셔서 요거는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검사로는 이렇게 해서 병원에 딱 왔다 그러면 일단은 소변 검사만 받으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것만 딱 봐도 됩니다. 백혈구가 증가돼 있다 그러면은 방광염 확진, 그리고 백혈구 숫자가 그냥 정상이다 그러면 방광염이 아닌 거죠. 소변 검사 간단한 것만으로도 방광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증상이 있는 만 3에서 5세, 뭐 6세, 7세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3세에서 5세입니다. 그 친구들은 소변 검사를 받으러 근처 소아과만 가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방광염이 진단이 되면 이제 바로 항생제를 쓰면 요거 며칠만 써도 어른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 항생제 며칠만 쓰면은 금방 요게 잡힙니다. 근데 요게 이제 방광염이 아이들이 왜 생길까요? 이게 생기는 아이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 번 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지를 않으면 이게 방광염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자아이들 만 3세에서 5세에 방광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이유, 거의 제가 볼 땐 99%인 것 같은데 뭐냐면 참아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자아이들이 이때 왜 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보통 어린이집을 처음 갔다거나 선생님이 바뀌었다거나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여자아이들이 화장실 간다고 손드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의 변화가 있는 아이들은 대처를 집에서 해주실 게 없습니다. 요거는 답이 뭐냐면 그 환경에 아이가 적응하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자주자주 가게 되면 이런 방광염은 재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가 이제 적응을 못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소변을 참는 경우 말고 또 하나 제일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놀고 싶어서 참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독 너무 막 키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신나게 뛰어노느라고 엄마가 현수야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해도 막 싫다 그러고 막 끝까지 놀다가 마지막에 막 급해서 엄마 해서 화장실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꼭 방광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적응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보통 너무 아이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안 가는 습관이 들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꼭 노는 도중에도 엄마가 좀 시간을 보시고 화장실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딱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에 그냥 안 봐도 좋으니까 여기 좀 앉아있어 라고 해서 화장실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광염 한번 걸린 친구들은 보통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 선생님이 너 이렇게 방 참으면은 다음에 또 병원 가가지고 이거 검사해야 된다 그랬어, 저번에 너무 많이 아팠잖아, 이거 한 번만 엄마 따라서 이제 화장실 가보자, 이렇게 해서 꼭 주기적으로 많이 놀다가도 딱딱 데리고 가서 앉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원인들을 해결하면은 대부분은 방광염 재발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게 심해서 방광염이 이미 와버렸다 그러면 항생제를 보통 짧으면 3일에서 길면은 막 2주까지도 씁니다. 요거 쓰면은 보통 잘 끝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광염은 소아과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소아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방광염으로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신우신염이라든가 다른 큰 질병이 조금 숨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겉에 외부 성기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기 안쪽에 있는 방광의 염증이 생긴 거라서 이거는 보통 소아청소년과를 방문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어떤 경우인가요? 계속 밤새도록 화장실 자주 가서 병원에 왔는데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이제 백혈구도 정상이고 얘가 다 괜찮다, 그럼 이때는 심리적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방광염이 없는데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부모님들이 그럼 이거를 치료하는 약을 주세요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심리적인 거는 심리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꾸 심리적인 문제를 약을 쓰고 뭔가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겪고 나면 아이가 빈뇨랑 배뇨통이 심해지는지 이런 심리적인 상황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다 겪은 케이스들입니다. 새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화장실을 계속 자주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머님께서 보셔가지고 아이가 요 학원에 가서 그 선생님 무서워하는데 요거에 적응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면서 해결이 될 거고, 아이가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피해서 다른 학원을 갈 수밖에 없겠죠. 소변 검사에서 깨끗하면 이건 아이의 그런 소변 상태에 문제가 없는 거라서 보통 빈뇨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는 심리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질환은 산부인과를 가야 되고 어떤 질환은 소아과를 가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산부인과든 사실 소아청소년과든 어디든 가시면 자신이 없으시면 다른 과로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소아과나 산부인과 아무 데나 먼저 가셔도 되긴 하는데, 원칙은 뭐냐면 산부인과는 외부 성기 질환들을 봅니다. 성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음순 유착, 뭐 외부 성기 기형, 생긴 게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부인과이고, 소아청소년과는 내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콩팥이 있고 요 관이 있고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고, 그 몸의 이 안쪽을 봅니다.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쪽에 있는 장기들의 문제가 있는 거는 소아청소년과,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성기를 보는 거는 보통 산부인과,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자아이들의 이제 생식기 문제나 방광염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여자아이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여자아이 관련된 문제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님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지혜롭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강의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